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봄견이 완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날입니다.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요지와 그 의의 등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생사를 초월해서 옥중에서 자신의 행적과 사상을 남기기 위해서 집필에 열중하는 한편 1910년 2월 14일과 15일에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7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두 종류의 저수를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전기라 할 수 있는 안홍칠 역사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상적 저술로서 동양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동양 평화론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의 일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양 평화론의 완성을 위해 사형 집행 일자를 한 달 정도 연기해 줄 것을 당시 일제 고등법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일제 고등법원장이 몇 달 걸려도 좋다라는 승낙을 해옴으로써 안중근 의사는 이를 믿고 공수권 자체도 포기한 채 동양평화론이 저술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한 달여 만에 안홍칠 역사를 끝냈고, 그 직후인 1910년 3월 15일에 동양평화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약속과 달리 1910년 3월 26일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동양평화론을 절술할 수 있었던 기간은 고작 10여일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약 공소라도 했더라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후작이라 할 수 있는 동양평화론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나, 시간을 주겠다는 일제 당국이 약속만을 믿고 공소를 포기함으로써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인 채로 우리 역사에 남게 됐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구상했던 동양평화론의 체계는 1번 서술, 2번 전감, 3번 현상, 4번 복선, 5번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실제 집필한 것은 서론과 2장이 전감인데요. 그중 전감도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남아있는 동양평화론은 서론에 해당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09년 11월 3일부터 1910년 3월 26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옥중에서 11번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미조부치 검찰관과 벌인 논쟁을 통해 동양평화론이 면모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조부치를 앞세운
일제의 주요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독립할 능력이 없는 조선이 다른 나라에 점령되면 일제에게 매우 불리해지므로 청일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킨 것이며, 청일 러일 전쟁은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두 번째, 국제공법 때문에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선이 진보를 위해 일제가 조선을 보호하고 있다. 네 번째, 조선이 독립과 문명 개화를 위한 일제의 조치가 한일 협약이며 이는 합법적이다. 다섯 번째, 조선이 독립과 문명 개화를 가능케 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당신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섯 번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살인행위를 금하고 있는 천주교 교리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제의 논리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첫째, 러일 전쟁의 침략적 성격, 강제한 을사능약, 조선 황제 폐위 등 일제의 침략 정책으로 조선인들이 분개하고 있다. 두 번째, 일제의 조선 병합, 야심을 열강이 좌시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병탄하려 하고 있다. 세 번째, 일제가 위생, 교통시설이 완비, 학교의 설립 등을 내세워 조선이 진보를 돕고 있다고 하나 이는 일제를 위한 것이지 조선을 위해 진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명치 초년의 일제는 문명하지도 진보하지도 않았었다. 네 번째, 을사능약은 일제 군대가 조선 황제를 협박하여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을사능약은 형제 동지 간에 있어 한편이 다른 한편을 먹이로 삼은 것이다. 다섯 번째, 이토 히로부미 죄상 15개조를 들면서 조선이 독립과 동양이 평화를 파괴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 일제를 각성시키고 침략 행위를 중지시키고자 한 행위이다. 여섯 번째,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이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더 큰 죄이며 이는 결코 교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제의 한 조선 침략이야말로 인도주의에 반한 행위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제 측이 내세운 논리는 명백히 진실을 호도한 침략이 궤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를 오해했다는 부분은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살인범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궁색하게 꾸며낸 논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토 히로부미
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일제 침략이 화근이 결국에는 만주를 비롯해서 동양으로 확대될 것을 분명하게 안중근 의사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빈 의가가 동양 평화를 위한 길에서 결행된 것임을 안중근 의사는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왜 만주를 찾았을까요? 당시 이토 부미가 할빈을 찾던 시점이 만주 정세는 미국이 거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러시아와 일제양국의 공조체제가 더욱 절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제는 남만주 지배를 위해 간도 문제로 불거진 청나라와의 대립을 간도 협약으로 진정시킨 직후였고 대한제국에 대한 완전 병합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히 러일 양국은 무엇보다도 최종 단계로서 만주 분할 점령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제국주의를 팽창시키기 위해 만주 침략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수건이 과제이자 목표이기도 했었습니다. 일제는 1904년 테프트 카스라 밀약에 의해 오키나와 대만 이남이 필리핀 지역으로 진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대한제국과 대만 정도의 식민지 경영만으로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제의 만주 침략은 대한제국 침략에 이은 필연의 과정이자 수순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제의 팽창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할빈 역을 찾았던 것이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활로를 찾고자 할빈을 찾았던 이토 히로부미는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대한제국 의병 참모 총장 안중근에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은 안중근 의사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독립, 동양의 평화를 위해 거행한 의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사상과 이념은 오래전부터 구상하던 것이었습니다. 해명명 이래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투쟁이나 계몽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동양평화를 위해서 안중근은 절치부심 그렇게 노력해왔고 그 결과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의 골간은 첫째로 서양의 침략을 맞이하여 동양평화를 유지하려면 대한제국과 청국, 일제 등 3국이 일치 단결해야 하며 이들 3국은 각기 독립을 유지한 가운데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에선 동양평화의 범주에는 대한제국,
중국 일제는 물론이고 태국, 미얀마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자주 독립을 유지할 때 진정한 동양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안중근 의사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양 평화를 유지하려면 이들 국가가 일치 단결하여 서양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그 논리는 당시 동양을 침략하는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독립과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서양 그 자체를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천주교 세계관을 통해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일제를 향하여 침략성을 버리고 동양 평화에 동참하라는 그의 주장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동양 평화로는 동서양을 떠나서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과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자는데 그 기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코 인종주의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동양 평화 사상은 세계 평화 사상과 전혀 대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렇듯 동양 평화로는 국제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높은 수준에서의 원리로서 동양 평화의 방도를 안중근 의사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양 평화의 구도는 대체로 일제의 우위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대한제국과 청국이 정립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양 삼국의 동등한 자격을 논의하면서도 현실적 차원에서의 일제의 주도를 안중근 의사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 평화로는 매우 높은 위상을 추구하면서도 이같이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 실질적 사상성을 띠고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동양 평화에 대한 안중근 의사의 구상은 나아가서 려순항을 개방하여 삼국이 공동 관할할 것과 또 삼국 대표에 의한 평화의 기구를 조직함으로써 동양 평화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주창했으며 공동 출자에 의한 재정 확보 방안과 삼국이 청년들로 구성된 군단 구성 등 경제 군사 방면에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삼국의 황제들이 노마 교황에 의한 대관식을 갖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천주교적 세계관도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제의 침략성을 막아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할빈 의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양 평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일제 국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동양 평화론에 근간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 평화의 기초를 이루는 삼국의 독립을 해쳐서 동양 평화를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처단한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제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보존하는 길이었다는 것이 안중근 의사의 사상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사상과 이념은 해외 망명 이래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투쟁이나 개명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의 철학을 정립한 것으로 동양 평화론이 그 결정체인 것으로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 평화론은 인종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채 세계 평화 사상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제국이 의사만이 아닌 동양과 세계의 의사였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할빈 의거는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 민족 못지않게 중국에게도 절실하게 바랬던 쾌거로 평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의 대가로 일제에게 영토를 분할하는 등 굴욕적 수모를 당한 바가 있는 데다가 노일 전쟁 당시에는 청이 발상질할 수 있는 만주가 전쟁터로 변하게 되자 중국인들이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도쿄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야합해서 만주를 분할 점령하려는 야욕 아래 할빈을 방문하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속았습니다. 그럴 때 할빈 의거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할빈 의거는 그런 점에서 대한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나아가서 일제를 위한 의거였다고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중국에서도 안중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외롭게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동양 평화를 추구하던 안중근 의사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진정한 평화주의자이며 사심 없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최근 국군이 서서히 기우는 듯한 그런 치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특히 유리한 상황이 있지 않고 불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좀 수축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 사상가, 철학자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래도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적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확신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